자, 이제 미스터 마켓을 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역시 뭐 이번 전쟁과 관련이 있는 네, 우리 주제겠죠? 한국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격화 시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악재가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한국의 충격 흡수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 같다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가는 뭐 많이 올랐죠. 사실은 시점이라는 게 제가 이제 매번 그 지난번에 피치 같은 경우도 미국 신용 등급을 낮췄을 때 그 타이밍이 참 묘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뭐 이게 음모론적인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참 묘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휴 전에 추석 연휴 전에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국제 유가 전문가도 모셔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92달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추석 연휴 기간에 훌쩍 뛰어넘어 버렸어요. 95달러까지 확 올랐거든요. 근데 95달러까지 갔던 게 불과 며칠 사이에 81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 가능성 이런 게 대두되면서 4% 폭등을 하면서 86.37달러. 그게 사실은 90달러보다도 훨씬 밑에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낙폭이 상당히 의미 있는 낙폭이었다는 거죠. 95달러에서 81달러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무렵에 발생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만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국제 유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가 아니냐. 그게 이제 무하마드 빈 살만을 포함해서 푸틴 또 이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환율이라는 게 뭘 상징하냐면 달러의 강세를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지금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엔화도 약세고 위안화도 약세고 다 약세.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의 특별한 약세라기보다는 이 달러의 강세로 이제 시장이 접어들고 있다 이런 거죠. 달러 인덱스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기에는 너무 저 뒤로 물러나서 상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러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달러의 위상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틈새를 위안화와 사실 비트코인 외에 암호화 자산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데 사실 그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더 지위를 공고히 다진 것은 1974년도입니까? 제4차 그 중동전쟁 이후에 이른바 페트로달러라는 거를 미국과 사우디 왕가 간에 합의가 되면서 이 유가에 대한 모든 결제를 달러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게 벌써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력은 중동에서의 이런 정세 불안이라든지 이런 국제 유가를 둘러싼 어떤 전쟁의 위험 이런 것들이 되면 역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안전한 통화 이거에 대한 강화 그리고 바로 미국이 최고 수준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거기다 급파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그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미국의 주도권을 더 장악하려는 그런 입장들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달러에 대한 강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자산에 대한 더 투자 수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금리가 더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금리도 사실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라는 신 3고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금융시장을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국이라는 경제가 가장 취약할 수 있다. 뭐 100% 유가 수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물론 이제 수출 기업 일부에서는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한 거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환율의 혜택을 그렇게 무역에서 많이 볼 수는 없다라는 측면도 고환율이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니고요. 고금리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 부채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위험 인자로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악재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나마 이제 무역 수지라는 수출이 조금 회복되는 국면에서 터진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경제적인 실질,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작년 3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지금 거의 이제 1년 반 넘어서 2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예.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반 이상 간다. 그리고 한참 전에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확대해서 그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후세의 제5차 중동 전쟁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만약에 우리가 벌어진다면 이게 전쟁이 정말 오랜만에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동안에 아주 국지적으로 뭐 팔레스타인과 뭐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있긴 했으나 이런 정도의 규모는 우리가 근자에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걸로부터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전쟁의 가능성에 있는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투자 자금의 입장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일까? 이 양안 관계, 뭐 대만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분단 국가이자 또 굉장히 군사적으로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그 중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시장에서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것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에 벌어질 미국의 대선 국면이 있는데 미국의 대선 국면에 있어서 사실은 네타냐후가 지금 이스라엘 총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고 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간에 네타냐후 총리가 백악관에 굉장히 자주 오고 연설도 많이 했는데 정말 이게 그냥 이 외교 관계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리고 성향도 비슷하죠. 강경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내년에 굉장히 금융시장이나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텐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변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미국 정가에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바로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기자들 앞에 쓸 정도로 이스라엘의 미국 정가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불확실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의문이 남는 거는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공격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사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CIA는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국제 정세와 경제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올해 말 내년 초에 어떤 이 불확실성의 확대 전개라는 측면에선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하여튼 뭐 이 전쟁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좀 많이 여러분께 전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잠시 후에는 저희가 그 성일관 교수, 중동 전문가, 이스라엘 전문가분과 함께 또 이 사태에 대한 추이들도 한번 계속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삼 수고해 주신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